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르누아르 AMD 최신 APU를 가지고 왔어요. APU가 뭐냐? 고성능이 내장 그래픽을 탑재한 CPU라는 건데 한마디로 그냥 내장이 있는 AMD CPU예요. 3200G, 3400G 후속작이 되는 건데 이번에는 네이밍이 좀 특이해요. 같이 보시죠. 전부 라이젠 프로라는 네이밍이 붙어 있고요. 기존 라이젠 APU는 4코어 4스레드와 4코어 8스레드였는데 4000번대부터는 4, 6, 8코어로 일반 라이젠 CPU와 코어 수가 똑같아졌어요. 즉 많은 코어와 함께 내장 그래픽까지 들어있다는 거죠. 원래 프로라는 네이밍은 OEM 제품에만 사용이 됐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르누아르는 일단 OEM으로만 판매한다고 해요. 자, 화내지 마시고 이건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이밍은 4000번대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 3000번대와 아키텍처가 동일하고요. 왜 4200G, 4400G 이런 네이밍을 이어가지 않았을까 한다면 3400G 후속작이라고 하기에는 성능이 너무 잘 나와서일 거예요. 기존에는 APU가 약간 하위 별개의 라인업처럼 구분되어져 있었지만 이번 세대부터 라이젠에 좀 당당히 합류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새 라인업 중에서 중간에 있는 가장 대중적으로 쓰일 법한 라이젠 5 프로 4650G를 보여드릴 텐데요. 6코어 12스레드의 부스트 클럭 4.3GHz, 내장 그래픽은 베가 7의 1900MHz의 클럭을 가지고 있죠. 테스트 시스템은 다음과 같고요. 우선 3200MHz CL22 기본 램으로 테스트해봤어요. 먼저 배그인데요. 리플레이라서 실제보다 10에서 20% 정도 낮게 나오는 점 참고하세요. 전체적으로 30에서 40프레임 정도를 보여줬고요. 집 안에 들어가면 40프레임 중반, 밖에 나오면 30프레임대를 보여줬어요. 최적화가 별로인 배그의 내장 그래픽으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다음은 오버워치인데요. 스케일을 100%로 한 낮음 옵션에서 진행했어요. 전투가 격렬하게 일어날 때는 40프레임 후반에서 50프레임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발로란트인데요. 중간 옵션인데 상당히 저사양 게임답게 프레임 100을 계속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분 좋으면 150프레임도 간간히 보여줘요. 발로란트 하기에는 아주 쾌적하겠네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물론 내장 그래픽이 훌륭하긴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 막 엄청나진 않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램 오버클럭킹이에요. AMD는 라이젠 3세대부터 MCM 구조를 채택했는데 CPU를 따보면 이렇게 다이가 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코어 다이 2개와 코어를 제외한 나머지 컨트롤러나 이런 게 들어있는 언코어 다이죠. 그리고 이 떨어져 있는 다이들을 서로 통신하고 연산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인피니티 패브릭이에요. 그런데 이 인피니티 패브릭은 램 클럭이랑 동기화가 돼 있어서 램 클럭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부 통신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라이젠은 램 오버클럭 효율이 좋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다만 이 라이젠 3세대는 인피니티 패브릭과 램 클럭이 동기화 비율을 1대1로 했을 때 3800MHz가 최대였어요. 메모리 클럭을 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거죠. 하지만 이 르누아르는 동기화 비율을 1대1로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최고 클럭이 4400MHz예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테스트를 여러 번 진행해 봤는데 4400MHz에서 안정화를 보기에는 좀 어려웠고 4200MHz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4400MHz CL19 XMP 바이퍼램으로 안정화가 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내장 그래픽이 또 재밌는 게 D램 클럭이 내장 그래픽이 메모리 클럭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즉 D램 클럭이 3200MHz일 때 내장 그래픽 메모리 클럭은 1600MHz, D램 클럭이 4200MHz일 때는 2100MHz라는 거죠. 즉 안 그래도 CPU 성능이 올라가는데 내장 그래픽 성능까지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교를 준비했습니다. 3200CL22 내장 그래픽과 4200CL18 내장 그래픽 성능 비교를 보시죠. 먼저 배그인데요. 프레임을 40을 못 넘겼던 게 이제는 40은 그냥 넘고 50을 바라보고 있고요. 기분 좋으면 60프레임까지도 나와요. 성능 향상을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무려 40%의 향상이에요. 이런 기준은 다른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버워치의 경우 3200 순정에서는 프레임 60을 아쉽게 못 넘겨줬지만 4200 클럭으로 세팅하니까 60프레임 방어를 충실히 해줘요. 스케일이 100%이기 때문에 그래픽도 괜찮고 60Hz 게이밍 수준에서는 아주 잘 먹히죠. 발로란트는 더 놀라운데요.
144프레임을 완벽하게 방어해주고 200프레임도 넘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기존 대비 50% 정도의 향상을 보여주는데 발로란트, 롤 같은 캐주얼 게임 정도 하시는 분들은 게이밍 모니터를 구매하셔도 144Hz를 잘 방어해줄 거예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로 보면 3200MHz 순정의 경우에는 3235점인데 4200MHz로 오버하니까 4404점으로 무려 점수가 36% 상승했죠. GTX 650ti에서 750ti로 한 급 올라간 수준이에요. 내장 그래픽 성능 향상이 어마어마하죠. 4650G보다 한 단계 더 높은 4750G는 배그 국민옵에서 평균 60프레임을 보여준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럼 CPU 성능 테스트도 안 해볼 수 없는데요. 시네벤치 R20은 3600이 3634점, 4650G가 3524점이 나왔어요. 3600이 3% 더 높게 나왔습니다. H264 인코딩에서는 3600이 1분 36초, 4650G는 1분 44초가 나왔어요. 3600이 약 8% 더 빨랐습니다. H265 인코딩에서는 3600은 5분 6초, 4650G는 5분 31초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3600이 약 8% 더 빨랐어요. 다음은 인코더의 꽃이죠. 블렌더인데요. 3600은 23분 9초가 걸린 반면 4650G는 27분 1초가 걸렸어요. 3600이 약 16% 더 빨랐네요. 인코딩 같은 정적인 연산에서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지만 외장 그래픽을 사용한 게임 비교에서는 차이가 좀 있었어요. 먼저 파크라이 뉴던인데요. 맨 왼쪽이 라이젠 5 3600에 3200MHz CL22, 중간은 4650G에 4200MHz CL18로 설정한 거고 가장 마지막이 4650G에 3200MHz CL22 기본 램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4650G에 램 오버클럭을 4200MHz 정도는 해야지 3600에 3200 기본 램 정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평균 프레임을 보면 각각 96, 93, 86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기준은 쉐어오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라이젠 5 3600에 3200 기본 램을 사용한 게 4650G에 4200MHz 램 오버를 한 것과 비슷하죠. 아마 대부분의 게임은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다음은 배그인데요. 배그는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외장 그래픽을 장착했을 때 프레임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그래픽 로드율이 이상하리만큼 낮아서인데 이거는 초기 바이오스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재밌는 점은 4650G에 4200MHz로 램 오버를 한 게 로드율은 10%가량 낮은 데 비해서 프레임은 오히려 5% 높다는 거예요. 역시 배그는 램 클럭에 민감한 게임인 것 같네요. 초기 바이오스의 불안정함도 있겠지만 게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L3 캐시 용량이 3600은 32MB인데 비해서 4650G는 8MB 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메모리 오버클럭이 4400MHz까지 된다고 하니까 어쩌면 르누아르를 사서 램오버를 땡긴 다음에 외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그런 활용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되냐 싶기도 해요. 애초에 내장 그래픽을 쓰라고 나온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르누아르는 꽤 잘 나왔어요. 기존 APU는 많은 코어와 스레드가 필요해도 최대 4코어 8스레드였는데 비해서 이번에 8코어까지 확장이 됐고 때문에 포토샵은 당연히 원활하고요. 홈 비디오 정도의 영상 편집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당연히 게임도 보여드렸다시피 내장 그래픽 수준에서는 현재 최고급이고요. 이게 프리미엄 컴퓨터라고 하는데 진짜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르누아르는 아쉽게도 OEM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기업체만 살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고 단품으로만 구매가 불가능한 거지 조립 PC를 구매하신다면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그레이드 목적으로 CPU 단품만 사시는 분이거나 혹은 직접 조립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조립 대행으로 이제 맡기잖아요. 그런 일반 유저분들에게는 큰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컴퓨전에서 잠시 제품을 받아봤는데 온라인에서는 컴퓨전 이외에도 아이코다, 조이젠, 가이드컴 총 4개 업체에서 완제 PC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다만 온라인에서 팔면 소상공인 보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도 B2B 매장이 좀 활성화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동네 컴퓨터 가게에서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CPU임에는 틀림없고 좋은 내장 그래픽이 달려있는 CPU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르누아르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요. 캐주얼 게임을 144프레임 방어하면서 잘 돌려주기까지도 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이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